안녕하세요. 10년의 연애와 5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한 30대입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막상 제 일이 되고 나니 생각이 많아지네요. 제 마음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곳이 없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고등학교 때 사고로 모두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런 상황 때문에 저는 기댈 곳 없이 방황했고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생활을 했죠. 부모님께서 남겨주셨던 재산도 있었고 집도 있었기 때문에 크게 생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지만 친인척들도 저를 돌봐주지 않은 채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 마음은 자라지 않은 채 외롭게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하는 곳의 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난한 집의 차남이었어요. 대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학비가 없어 포기를 하고 바로 취업을 한 상태였죠. 남편은 항상 열심히 일을 했고 돈을 벌었지만 그때마다 남편의 집에서 돈 문제가 생겼고 그걸 메꿔주어야 했습니다. 모았던 돈들도 어느 순간 타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남편과 연애를 할 때 저는 이런 게 억울하지 않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2년 동안 모은 통장 깼다며? 당신 대학 들어갈 때 입학금으로 쓴다면서 겨우 모은 돈 아니야? 저번에도 통장 하나 깨고 몇 개 모으던 것 중에 하나 겨우 남은 건데 그것마저 없어져 버리면 어떡해? 억울하지 않아? 형은 대학까지 다 다니게 하고 나야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지만 집이라도 남겨줘서 다행이지. 솔직히 그것도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힘들었을 것 같거든. 근데 자기 옆에서 보다 보면 진짜 대단하다 싶기도 해. 그러게. 나도 어릴 적에는 부모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거든. 지금 상황도 사실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해. 솔직히 전에는 부모님이랑 말도 안 한 적도 있었어. 주변에도 나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을 나가야 하나 독립을 해야 하나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심지어 형은 또 대학도 가고 지원도 해주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주고 대학 말고 취업을 하라고 하는지, 집이 어려우면 형도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너무 서운했지. 지금도 서운하고 말이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든 형보다는 잘 돼야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오기라고 해야 하나? 처음에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지금은 오기가 생겨서 내가 이 상황에서도 성공하고 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나는 너무 서운했을 것 같기도 해. 이제 2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일하면서 번 돈들 다 집에 들어갔잖아. 버는 돈에서 생활비로 드리고 있는데도 겨우겨우 모으고 있던 돈도 전부 다 집에 가져다 줬다고 하니까 정말 서운하고 힘들 것 같아. 그 돈들 모아서 원하는 대학 가고 싶다고 한 거 아니었어? 2년은 걱정 없이 생활비하고 대학 다닐 돈으로 모아뒀는데 왜 그냥 집에 다 가져다 준 거야? 아, 어쩌겠어. 형이 사기 당했다는데. 형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알지만 형만 힘들었으면 나도 도와주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거기에 형이 부모님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그냥 가지고 가버렸다고 하는데 어떡해. 형은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잠적해서 엄마랑 아빠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도와줄 수밖에 없지 뭐. 아무리 미워했어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었나 봐. 나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도와주게 되네. 어쨌든 다시 모아야 하겠어. 그래서 말인데 대학에 가고 싶은 게 꿈이라고 했잖아. 더 늦기 전에 대학에 가는 건 어때? 지금 20대 중반인데 더 늦으면 도전하기 힘들지 않을까? 사실 전부터 고민을 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어차피 부모님한테 받은 집도 있고 돈벌이도 있으니까 생활이 크게 문제는 없잖아. 그리고 모아둔 돈도 있고 이걸로 대학 가는 건 어때? 내가 자기 집 생활까지는 어떻게 해줄 순 없지만 그래도 대학 가는 것까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집이야 이번 위기만 넘기면 괜찮다고 하고 솔직히 형 아니면 집에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으니 걱정은 없을 것 같거든.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나야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게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쉽게 생각한 거 아니야. 내가 옆에서 자기 지켜봤잖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것만 봐도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 거기다가 내가 지금 지원해주는 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야. 지금 당장 쓸 일은 없으니까 빌려주는 거고. 나중에 정말 잘 되면 갚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본인 삶 뒷전으로 두지 말고 하고 싶었던 일 한번 해봐. 자기야, 고마워.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 은혜 꼭 잊지 않고 갚을게.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꼭 박사 될게. 당신이랑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자. 조금만 기다려줘. 정말 고마워. 저는 남편에게 대학을 가기 위한 비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쓸 일은 없었기 때문에 빌려주겠다며 지원을 해주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저의 말에 감동하였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남편의 말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의 다짐처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항상 저에게 고마워했죠. 어떻게든 빨리 졸업을 하고 석박사 과정을 밟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당시에도 남편은 공부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냥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꿈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하는 말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정말 1학년 이후로는 장학금도 다 받아서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학교에 들어가는 돈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런 남편에게 교수님들의 러브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실험실로 들어오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여러 실험실 중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교수님 실험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 아이처럼 좋아하던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행복해했고 자신의 꿈을 이룬 것처럼 뿌듯해하기도 했습니다. 학부생으로 실험실에 들어가게 된 남편은 정말 바쁘게 지냈고 저 역시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배우면서 바쁘게 지냈어요. 남편은 거의 하루 종일 학교에만 있다가 나온 적도 있었고 일주일에 하루 얼굴 보기도 바쁜 적도 있었습니다. 학부 시절에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실험실 학부생으로 약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생활을 하기도 했죠. 집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데이트는커녕 생활도 힘들었던 상황이라 저는 그때 당시 남편의 생활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남편과 함께 생활을 했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던 순간에 남편은 공부를 포기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야, 사실 내가 전부터 고민을 하던 게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 내 형편에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 지금까지 당신 덕분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는데 언제까지 자기 덕만 보고 살 순 없잖아. 우리 결혼도 해야 하고 부모님도 돌봐야 하는데 당신한테 너무 민폐이고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실험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석사 박사 따기까지 시간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거기다가 그동안 수입도 별로 없다고 하니 너무 걱정도 되더라고. 처음에는 나도 끝까지 문제없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더 공부하는 건 내 욕심인 것 같아. 그냥 대학 졸업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 자기야, 그러면 너무 아깝지 않겠어? 실험실에서도 실험한 게 너무 좋게 나와서 교수님이 칭찬도 해주시고 논문에 이름 올리겠다고도 했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아깝지 않아? 나는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모르지만 자기는 공부도 잘하고 거기다가 성과도 좋잖아. 당신이 있는 실험실 교수님이
정말 유명하신 분이시라고 했잖아. 그런 분 밑에서 배우고 거기다가 석박사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 기회 아니야? 교수님께서 먼저 석박사 과정까지 제안도 해주시고 그분 밑에 있으면 나중에 당신 앞날은 탄탄대로 아니었어? 다른 건 몰라도 당신 생활은 내가 끝까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좋은 기회지. 너무 행복하게 공부를 했어. 사실 힘들 때도 있었는데 뒤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크더라고. 그렇지만 벌써 나는 30대가 되어가고 앞으로 5년은 더 공부를 해야 할 텐데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 더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걸까 싶기도 하고. 자기랑도 결혼해야 하는데 결혼 자금이며 생활비도 내가 벌어야 하는데 자꾸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네.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꿈은 이제 바뀌었어. 전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 취득하는 게 내 꿈이었는데 이제는 자기랑 함께 가정 꾸려서 오손도손 사는 게 내 꿈이야. 그런 고민이라면 진짜 고민할 게 하나도 없는데 결혼할 때 필요한 돈이 뭐가 있겠어. 솔직히 난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인척들도 초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은 소소하게 친구들 뿐인데 나는 결혼식 안 해도 괜찮아. 당신만 괜찮다면 그냥 이대로 살아도 좋다고. 거기다가 신혼집은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사는 곳에서 그냥 같이 살면 되지. 우리 집에서 시작하자. 가구나 가전도 새로 살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들어오기만 하면 돼. 그래도 주변에 보면 결혼식 하면서 웨딩드레스도 입어보고 좋은 신혼집 소소하게 꾸미면서 살아가는 게 꿈이라는 사람들도 많던데 그런 건 없어도 괜찮겠어? 나는 그런 거 다 해주고 싶어.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취업해서 돈도 잘 모아서 결혼식 제대로 하고 싶어. 나는 그런 거 괜찮아.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싶은데 현실 때문에 고민이라면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하고 싶었던 공부 끝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내가 옆에서 보니까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냉정하게 봐도 이 분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해봐. 석 박사도 시작하고 5년 길다면 길지만 남은 인생보단 짧잖아. 당신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 고마워 정말.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실 가진 거 없는 나라서 자꾸만 도움을 받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많이 했어. 혹시나 내가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어쩌지? 걱정도 많았고. 당신이 응원해주니 내가 끝까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꼭 박사까지 될게. 그래서 평생 호강시켜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 결혼을 결심하면서 남편의 말을 들었던 순간 저는 남편이 평생 한결같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을 앞두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혼자였고 남편 측도 결혼식에 초대할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소소하게 식사 자리를 만들어 식사를 하면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도 저희의 생활은 크게 변함이 없었어요. 일정 때문에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죠. 다만 저는 그동안 배우던 주얼리 공예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수제 주얼리숍을 오픈했죠. 예전에는 취미로 만들었던 것들이었는데 저도 남편이 꿈을 이뤄가는 것을 보면서 저만의 꿈을 키웠고 그렇게 창업까지 하게 되었죠. 가게가 정말 잘 돼서 매일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긴 했지만 취업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석사 과정을 준비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지만 남편이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자
시부모님은 어느 순간부터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셨죠. 예,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너도 이참에 공부 시작해보는 건 어떠니? 주변에서 보니까 나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분들도 대학 가던데 너도 검정고시 보고 대학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해? 중졸이라고 했으니까 고등학교부터 졸업해야 하나?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 박사 안에 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어디 가서 속이라도 편하게 하지. 어느 정도는 갖춰야지. 중졸인 거 다른 사람들이 하면 다 비웃을 거다. 더 늦기 전에 검정고시 준비해서 일단 대학 졸업장부터 받아두렴. 네? 어머님, 저 지금 멀쩡히 제 밥벌이 잘하고 살고 있어요. 주변에서 중졸 때문에 난처하거나 창피한 적도 없었고 살면서 그게 문제가 되었던 적도 없었는데요. 그리고 공부에 취미도 없는데 도전한다고 해서 다 대학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지금 하는 일도 잘 되고 재미있으니까 이거 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지금 일도 바쁜데 공부까지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일이 중요하니? 네 남편이 이제 박사가 된다는데 그분 맞춰야지. 주변에 다 네가 아내라고 소개를 할 텐데 거기 가서 뭐라고 말할 거야? 그쪽 사람들은 다 고학력자인데 겨우 중학교 졸업만 했다고 하면 말이나 섰겠니? 그런 거 다 네 남편 앞날에도 걸림돌 되는 거란다.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돈도 돈이지만 명예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일은 잠시 접어두고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렴. 어머님, 저는 지금 생활이 좋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재미있고 즐겁게 잘하고 있고요. 제가 하면서 힘들거나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한다면 그건 그 사람 인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굳이 대학을 가야 하나 필요성을 못 느끼겠네요. 예, 그건 너만 못 느끼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는 거다. 이제 너도 며느리니 어느 정도 시댁이랑 수준을 맞춰야 하지 않겠어?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박사인데 며느리가 중졸이면 너무 창피하지 않겠냐고. 전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잖니? 그럼 너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지. 내면을 생각해서라도 공부 좀 하고 옷차림도 앞으로 우아하게 좀 다니렴. 그러는 것도 해봐야 는다. 아니 어머님, 제가 어떻게 하고 다닌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세요? 전에는 아무런 말도 안 하셨다가 갑자기 공부를 하라느니 잘 챙기고 다니라느니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석사로 졸업을 하든 박사가 되든 저는 지금이랑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일을 안 하면 누가 생활비를 버나요? 시부모님은 저에게 급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셨고 저는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밑도 끝도 없이 공부를 시작하라는 시부모님의 말에 너무 서운하고 황당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때의 마음을 이야기했죠. 당신 왜 시댁에서 아무런 말도 안 했어? 난 솔직히 어머님 말에 서운했어.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중졸이라고 말해도 아무런 말도 안 하셨잖아. 솔직히 당신도 대학 안 갔을 땐 고졸이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었는지 내가 따져본 적도 없고 당신이야 당신 꿈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원을 해준 거지만 나는 공부가 내 꿈도 아니고 그렇게 갖춰야 하나 필요성도 못 느끼겠어. 당신 위해서 지원을 해준 건데 그걸로 내가 눈치를 봐야 할 때가 된 거야? 엄마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무슨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원래 어른들은 남의 이목도 중요해. 예전에 엄마가 주변에 자랑할 거리도 없고 일만 하니까 별로 사람들이랑 교류할 일도 없어서 그랬겠지만 지금은 나도 박사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서 듣는 것도 있는가 보지. 그리고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이제 석사 끝내고 박사 준비할 건데 나도 솔직히 당신이 중졸인 거 좀 마음에 걸리긴 해.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박사인데 아내가 중졸이라고 하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검정고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정말 준비하자. 아니, 당신까지 왜 그래? 내가 지금 당장 공부를 해야 할 필요를 못 느꼈다니까? 갑자기 그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내가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준비해서 도와달라고 할게. 그런데 지금은 내 사업도 너무 잘 되고 있고 공부를 굳이 해야 하나 싶기도 하네. 그냥 나중에 필요하면 말할 테니까 당신까지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퍽이나 네 자존심에 도움 요청하겠다.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할 때 알았다고 좀 말하면 안 돼? 돈 지원해줬다고 해서 내 의견은 깡그리 무시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중졸은 너무하잖아. 나중이라도 고졸 검정고시라도 볼 줄 알았더니만 한 번을 준비도 안 하고. 나 공부할 때까지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 이제 곧 박사 준비하는데 그렇게 고집 부려야 되겠어? 난 좀 당신 생각 바꿨으면 좋겠어. 저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화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고된 공부로 잠시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 생각을 했죠. 남편 또한 자신이 심하게 말한 것 같다며 사과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히스테리는 박사과정을 준비하면서 더욱 심해졌어요. 실험으로 밤을 새워 학교에 있어야 하는 날이 많다는 말에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도 이해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쓰고 있던 카드가 어느 날 새벽 사용 알람이 울렸죠. 봤더니 한 모텔에서 사용 내역이 뜬 것이었어요.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남편에게 전화를 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당신 학교에 있었던 거 아니었어? 새벽에 카드 알람 울려서 봤더니 모텔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길래 물어보는 거야. 학교에서 잔 거 아니었어? 그렇게 피곤하면 집에 와서 쉬지. 모텔이라고 뜨길래 엄청 깜짝 놀랐어. 솔직히 기분이 좀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아, 그런 거 아니야. 학교에서 실험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간 거야. 당신 거기 어디 있는지도 안 봤지? 거기 위치 보면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모텔인 거 바로 나와. 집까지 와서 쉬려고 하면 언제 차 운전하고 언제 와서 쉬어. 다시 학교도 가야 하는데 그래도 맘 편하게 자고 싶어서 그냥 갔어. 안 그래도 당신한테 얘기 한번 하려고 했는데 가끔씩 그냥 근처 모텔에서 자려고. 학교에서 영 불편해서 잠이 안 오는데 집까지 오려면 좀 힘들어서 그래.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래도 집에 와서 편하게 자고 가는 게 좋지 않아? 하긴 몇 시간 못 자고 가야 하니까 그것도 머리 아프긴 하겠네. 그럼 차라리 학교 근처로 작은 원룸 하나 얻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당신 박사 준비하는 동안만. 어차피 집에 와도 나도 가게 때문에 계속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매번 학교 때문에 집에 못 오고 그러니까 그냥 근처에 하나 알아보자. 남편은 모텔에서 자주 숙박을 했고 몇 번의 일이 있고 나서 학교 근처로 숙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집에도 잘 오지 않고 실험 때문에 못 오겠다고 하는 날도 많아졌죠. 그렇지만 박사가 되는 게 쉽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은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남편의 박사학위 취득 소식에 나는 뛸 듯이 기뻤죠. 바로 저는 남편이 살고 있는 숙소로가 거하게 한상을 차렸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드디어 남편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싶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왔다는 소식에 남편은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왔어요. 상을 보더니 깜짝 놀란 얼굴을 하다가 이내 침착해졌죠. 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당신, 잠시 앉아봐. 당신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이번에 박사학위 준비하면서 솔직히 이런저런 생각 많이 했어.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나 지금 당신한테 사랑이라는 감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전에 당신이 나한테 지원해준 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그냥 부부로서 유지한 거지. 사실 당신이랑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졌어. 당신이 검정고시라도 보라고 했을 때 그 반응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아무리 나를 지원해 주었다고 해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 내가 마음을 바꿔보려고 했고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더욱 마음이 멀어졌어. 여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런 황당한 소리가 어디 있어?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면 15년은 넘게 같이 살았는데 그것만 봐도 가슴 뛰는 사랑을 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 정도면 편안한 안정감으로 서로 살고 있는 거지. 누가 가슴 뛰는 사랑을 해? 당신 박사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 당신 마음 어떤진 알겠으니까 일단은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하자. 솔직히 이런 얘기하는 것도 불편하다. 당신이랑 손도 잡고 싶지 않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솔직히 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편하지 않고 당신이랑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숨막혀. 그래도 당신이 원하는 게 내가 박사가 되는 거라서 그 꿈 이뤄주려고 노력한 거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거 알아줘. 근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 당신이랑 그만하고 싶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당신 지원해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원하는 꿈이었으니까 지원해준 거야. 그리고 당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당신 박사가 되면 나 호강시켜 준다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인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정말 그것 때문이야?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뿐이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당신은 정말 끝까지 답답하네. 끝까지 자기 생각만 말하는 거 봐. 멍청한 너랑 어떻게 살겠어? 솔직히 당신 중졸인 거 쪽팔려서 못 살겠어. 주변 다른 박사 아내들은 다들 못해도 대학은 나왔는데 당신은 중졸인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수준 딸려서 대화나 되겠냐고. 어차피 이렇게 말해봤자 당신은 또 공부에 생각이 없다. 이딴 소리나 할 테니까 제발 그만 얘기하자. 택시 불렀으니까 당신 짐 챙겨서 나가. 남편은 당황하고 있던 저를 억지로 끌고 나와 택시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택시에 타서야 저는 충격이 밀려오더라고요. 펑펑 울고 있는 저를 유심히 보던 택시기사 아저씨는 잠시 차를 세워서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죠. 저기 손님, 조금만 진정해 보세요. 아까 그 남성분 어떻게 되는 사이세요? 가족이에요? 그렇게 울지 마시고 잠깐 진정해 보세요. 제가 그분 자주 태웠거든요. 저기 오피스텔도 자주 왔다 갔다 했고요. 어떤 여성분이랑 자주 콜 불러서 알고 있었는데 아까 여보라고 부르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하도 둘이서 자기야 어쩌고 하길래 부부인 줄 알았는데 아휴, 여기가 부인이셨구나. 어쩐지 부부치고는 너무 다정하다 싶었어요. 남편 외도하는 거 이제 발각하신 거예요? 네? 무슨 외도요? 아까 그 남자 저희 남편 맞아요. 오피스텔 근처 대학교에서 박사 공부하고 있어요. 여자라니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여자가 온 적은 없을 텐데. 혹시 어머님 보신 거 아니신가요? 저희 어머님이 남편 있는 곳에 자주 오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러셨을 거예요. 아닌데. 저번에 그 여성분이 놓고 내린 귀걸이가 있었는데 어디 보자. 이거네요. 이거 저번에 놓고 내리셨거든요. 그럼 이거 어머님 물건인가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살짝 들어보니
남편분 여자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뒷조사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택시 기사님이 전해준 귀걸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같은 실험실 동료가 자신의 논문에 도움을 많이 주었다면서 선물을 해주고 싶다며 저에게 말을 해서 제가 직접 공들여 만든 귀걸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걸 보고 저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 청구를 하게 되었어요. 역시나 이혼 소송 청구가 들어가자 남편은 집으로 찾아왔죠. 당신, 이게 뭐야? 이혼 청구라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내 앞길에 먹칠하려고 작정했어? 합의하고 정리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이혼 소송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네. 오히려 이혼 소송해야 할 건 나야. 그동안 나 무시하고 말도 안 듣고 했던 건 기억도 안 나? 당신 솔직히 대학 지원만 해줬지. 집안일을 해봤어. 아침밥을 차려줘봤어. 어떤 거 하나 하지도 않아놓고선 이혼 소송이라니 기가 막히네. 참나. 당신 평생 알면서 했던 말 중에 제일 웃기네. 소정 씨랑 재미있었니? 당신 지금 만나는 여자 소정 씨지? 당신이 논문 쓰는데 도와줬다고 했던 그 동료. 당신 정말 지금까지 앙큼하게 나 속여왔더라. 당신 대학에도 결혼했다는 말 하나도 안 했더라고. 참 웃기네. 근데 걔는 당신 유부남인 거 이미 알고 있던데? 그거 당신 학교에 알려줘도 괜찮아? 아니, 이미 알려질 거니까 뭐. 괜찮고 말고 할 게 없지. 당신 무슨 소리야? 소정이는 그냥 친한 동료일 뿐이야. 그리고 소정이랑 만난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당신 소정이한테 조금이라도 피해주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당신이 뭔데 감히 소정이 얘기를 해? 그리고 이미 우리 관계는 그 전에 끝났어. 내가 집 따로 얻었다는 게 그거 아니고 뭐겠냐고. 우리는 별거 중이었던 거고 어차피 당신이랑은 관계가 좋아질 수도 없었다니까. 개소리도 작작해. 그래. 그 정도는 뻔뻔해야 이런 미친 짓을 하겠지. 당신 만나는 이소정 씨, 당신 실험실 동료도 아니잖아. 당신 교수님 딸 아니야? 교수님이 그거 아시고서도 당신 그렇게 감싸줄까 의문이네. 뻔뻔하게 내 언녀 선물을 내가 만든 걸로 해? 거지도 이런 산거지가 따로 없지. 네가 벌어서 사준 것도 아니고 거지같이 아내가 만든 귀걸이를 상간녀한테 선물을 해주니? 뭐? 거지? 당신 말 다 했어? 소정이랑 나랑은 순수한 사이야. 네가 그렇게 모독할 사이 아니라고. 당신이 뭘 알아서 그따위 말을 해. 당신이랑은 결혼식도 안 올렸고 그냥 서류상 부부일 뿐이잖아. 서로 답답하게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하자. 당신이랑 나랑은 처음부터 안 맞았어. 그동안 대학 보내준 건 고마운데 그건 당신 선택이었지. 내가 그렇게 그만두겠다 했을 때 말렸던 건 당신이야. 그래.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상간녀 소장 그 집으로 보냈어. 아마 교수님도 이제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그 여자 회사에도 내가 보냈고. 학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학교에 보냈으니까 소문나는 건 순식간이겠네. 당신 제대로 한번 준비해봐. 똑똑하신 분이 준비하니 잘 준비하겠지. 어디 한번 기대해볼게.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남편과 상간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상간녀가 바로 남편의 교수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이미 여러 번 저와 만났었기 때문에 남편이 기혼임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두 사람은 멍청하게도 제가 구해준 오피스텔에서 데이트를 즐겼고 그 덕에 현관 CCTV는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드나드는 기록들이 남아 있었고 심지어 진한 스킨십을 하면서 들어오는 기록도 남아 있었죠.
이 증거들을 토대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확실했고 역시나 빠르게 소문은 퍼지게 되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까지 소문이 나게 되면서 남편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나서도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상간녀는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소송 결과 두 사람은 저에게 2천만 원씩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죠. 그리고 남편은 재산 분할 없이 위자료를 주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남편 쪽 분야가 좁아서 그런지 졸업 후에도 취업은 제대로 하지 못한 듯 했어요. 결국 아주 적은 월급의 계약직으로 취업하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게는 더욱더 잘 되어 남편과 살았을 때보다 몇 배는 성장하게 되었죠. 이 사실을 알아서 그런지 남편은 뒤늦게 저에게 사과를 해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랑 밥 한 번만 먹어주면 안 될까? 내가 당신이 고생한 거 하나도 모르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잠시 정신이 팔렸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나 진짜 반성했어. 당신이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내가 다 갚으면서 살아갈게. 제발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아니, 그렇게 뻔뻔하던 사람 어디 가고 쭈구리가 왔어? 나 당신이랑 손도 잡고 싶지 않고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거기다가 침대에서 같이 누워서 일어난다는 상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해. 당신 착각하고 있나 본데 당신한테 남아있는 정 1g도 없어.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했더니 헌시작처럼 버려놓고선 왜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난리야? 하던 대로 해, 뻔뻔하게. 그러지 말고. 여보,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좋으니까 내가 그냥 옆에만 있게 좀 해줘. 그 여자랑도 완전히 끝났어. 나 그쪽 개통에서는 이제 소문나서 아무도 나 채용도 안 해주고 소문도 계속 돌고 미치겠어. 제발 당신 나 좀 용서해줘. 당신이랑 다시 잘 살면 내 평판도 다시 잠잠해질 거고 괜찮아질 거야. 제발 당신 한 번만 용서해주라. 웃기고 있네.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딴 여자 만날 때는 행복하지 않았니? 내가 아무리 미쳐도 당신 같은 쓰레기랑은 다신 안 만나. 거지 같은 걸 걷어서 키워줬는데 뒤통수를 쳐? 저기요, 짐승도 위기에 도와주면 은혜를 갚아. 근데 당신 사람이잖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도 안 한 짓을 할 수 있어? 다신 내 앞에 찾아오지 마. 당신 얼굴만 봐도 역겨우니까. 남편은 저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저는 결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 아무래도 교수님의 딸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컸는지 취업도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관련 업계에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들었어요. 오랜 고생이 전혀 보람이 없었던 것이죠. 저는 중졸이지만 누구보다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마음이 벼랑 끝까지 떨어졌었는데 사업이 잘 되니 금방 극복할 수 있었네요. 지금은 열심히 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보다 자신의 인생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길 바래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